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몬스터 84 채널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Let's get it! Ain't no motherfucker in this world could do it like me. Open up your eyes and insert a little rising. You don't have to love me, you don't have to like me. Got enough. 전 오늘 영상의 프로듀서이자 주연을 맡은 몬스터 84입니다. Taste, bitch. You can fucking try me. If you wanna hate, bitch, you know where to find me. And if you go and hate this, you can fucking bite me. I'll be cruising in my lane fast, call it high speed. I've been working hard, yeah, I've been working nightly. If you think you'll win, ha, not fucking likely. I be taking shots, yeah, cold-blooded, icy. Watching numbers grow is what I call sightseeing. In the front row, run it up when they hype me. The following grows, they know how to ignite me. Call me CEO, I've been running shit right, see. And I ain't playing games, I create my own lane, making pleasure out of pain, turning losses into gains, I'm the boss, I'm making change, I've been rocking this exchange, 여러분 어떻게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을 올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제 영상을 보고 한마디씩 하죠. 야, 넌 왜 이렇게 말이 느려? 답답해 죽겠어. 말 좀 빨리 해. 라고들 피드백을 해오곤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서부터 말을 그 누구보다 빠르게는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 빠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답답하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선천적으로 말이 느려요. 원래 모든 게 다 느려요. 저는 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카메라를 킨 이유는요, 저의 새로운 컨텐츠 중에 하나인 지극히 주관적인 노빠꾸 리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아, 진짜 거짓말처럼 핸드폰을 또 집에 놔두고 왔습니다. 집에 다시 가서 핸드폰을 좀 챙겨 나오겠습니다. 집에 돌아가고 있었는데 주머니에 있었네요. 놀랍지도 않습니다. 뭐 늘상 있는 일이라. 자, 그래서 오늘 저의 첫 번째 지극히 주관적인 노빠꾸 리뷰의 희생양이 되어주실 물건은 바로 짜잔! 제가 새롭게 구입한 에마 글래디에이터 차량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선물처럼 2월 14일날 차량을 출고해서 지금 한 20일 남짓 차량을 타봤는데요, 지금까지 총 누적 키로수는 834km입니다 834km. 아직 1000km를 다 못 탔어요. 20일 동안 1000km를 못 탄 이유는 후달리는 기름값도 있겠지만 출퇴근을 하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뭐 사실 이 차를 출퇴근 용도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약간 미친놈이겠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느낀 주관적인 리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일단 제 리뷰의 경우에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카테고리를 따로 나누지 않고 그냥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일단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차량을 눈여겨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차량을 왜 보셨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조금 멋있다? 사람마다 주관은 좀 다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야, 이 노래 너무 좋지 않냐? 아니, 난 그 노래 너무 안 좋던데? 이렇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 어우 너무 멋있다, 멋없다, 이거는 개인의 기호일 뿐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제 눈에는 이 차량이 굉장히 멋있고 좋아서 구입을 당연히 했겠죠. 다른 건 보지 않았어요. 뭐 이게 화물로 구분되는데 제가 화물을 싣고 다닐 용도로 이 차를 산 것도 아니고, 제가 캠핑이나 백패킹을 다니지만 그렇게 짐을 또 많이 들고 다니는 편도 아니고요. 하다못해 백패킹 하는데 배낭 하나만 넣으면 되지 뭐하러 이런 화물차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가자면 이 차량을 구입할 때는 용도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 차는 절대 출퇴근용 차량이 될 수 없고요, 데일리카로 쓰기에도 불편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 일단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차량은 연비에 대한 기대는 하면 안 됩니다. 사실 뭐 출퇴근하거나 데일리카로 사용을 하려면 어느 정도 연비는 받쳐줘야 되고 경제적인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주차도 편해야 되고요, 어디든 조금 다니기 편한 차량이어야 그렇게 데일리카라든지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할 텐데, 이 차는 차선 자체를 다 물고 갑니다. 거의 한 차선을 꽉 채워서 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막히는 출퇴근길에서는 조금 불편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 차량 자체는 일반 세단에서 나오는 6기통의 힘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뭐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긴 하겠지만 차량 자체가, 컨셉 자체가 빨리 달리는 차량, 뭐 일반 승용차들이 달릴 수 있는 정도의 속도 자체가 내는 게 그렇게 편한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유를 즐기는 듯이 노인운전 하시는 분들한테는 딱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차를 타든지 웬만하면 100km로 잘 안 넘기거든요. 규정 속도를 거의 지키면서 천천히 운전을 하는 스타일이라 뭐 그 점이 불편하진 않지만 조금 성격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을 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공인연비 자체는 6.5km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차량을 제가 처음에 시승을 해볼 때 튜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행을 해보니까 도심 기준 한 6km에서 8km 사이 정도 연비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차량 자체를 출고하자마자 바로 튜닝을 한 차량을 타봤기 때문에 튜닝한 이 상태의 연비는 한 3km에서 5km 남짓입니다. 고속도로 주행을 해보면 한 6km대의 연비가 나오긴 하는데요, 예상했던 겁니다. 기존 바퀴에 비해서 바퀴 자체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차량 엔진이 조금 더 힘을 써야 될 뿐더러 기름을 조금 더 많이 소모하는 기본적인 이치겠죠. 저의 차량은 37인치 타이어를 끼고 있는 기준 평균적으로 한 4km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800km를 타면서 연비 게이지 자체를 리셋을 시키지 않았는데요, 여기 상단에 보이는 4.8km per 리터, 이게 연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를 밟고 다니지 않는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 정도에서 이 정도의 연비가 나온다는 거죠. 휠베이스라고 하죠.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거리가 길면 승객의 탑승 공간도 길이가 늘어날 뿐더러 레그룸의 공간 자체도 여유가 있어서 좀 큰 차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레그룸 자체도 1, 2열 자체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고요, 탑승 공간은 타시는 분들마다, 제 주변 지인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밖에서 보면 엄청 커 보이는데 실내는 그렇게 넓지가 않네, 좀 좁은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까지 넓은 차량을 보신다라고 하면 이 차량은 일단 또 비춥니다. 그리고 휠베이스 얘기가 나와서 승차감 얘기 마저 하면, 이 차량은 휠베이스가 매우 길지만 승차감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뭔가 독일차에 길들여져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약간 하드한 서스펜션을 생각을 하실 거고요, 국산차나 일본 차량을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말캉말캉한 서스펜션을 기대를 하실 텐데 이도저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딱딱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또 되게 물렁물렁거리고, 그리고 노면을 굉장히 많이 탈 뿐더러 타이어의 폭 자체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노면을 그대로 싣고 가는 느낌이 납니다. 그 말은 고로 승차감 자체, 장시간 운전을 할 때 몸의 피로도는 좀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을 할 때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사각지대 어시스트라든지 이제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는 앞에 차간 거리를 유지해주는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는 기능도 전부 다 들어가는 있으나, 그런 안전 기능들과 그런 운전 편의 기능들을 전부 다 둘째 치고도 운전할 때 신경을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보통의 모든 차들은 여기에서 보면 본네트 왼쪽, 오른쪽, 아래쪽으로 바로 바퀴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앞에 눈에 보이는 본네트를 신경을 쓰고 운전을 하면 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이는 본네트 양쪽으로, 저기 휀다 보이시나요? 저 휀다 쪽으로까지 바퀴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지금 딱 이렇게 중간에서 보셔도 어느 정도 느낌 오시죠? 차선을 얼마나 꽉 채우고 있는지. 그리고 운전할 때는 굉장한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좌우측 잘 살펴야 되고요, 운전할 때 차가 앞으로 잘 가고 있는지, 내 바퀴가 차선을 어느 한쪽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은지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운전을 하면 굉장히 좀 많이 졸려하는 스타일인데, 이 차를 타고 나서부터는 졸렸던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한순간 한순간이 익사이팅 그 자체예요. 그리고 이 차량을 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저도 이 차를 아침마다 볼 때마다 좀 신기합니다. 일단 차가 크게 생겼고요, 비현실적으로 생겼습니다. 마치 그 외국 영화에서나 보는, 그게 실제로 눈앞에 있으면 신기하겠죠.
그래서 그런지 운전을 하다 보면 양옆에 이제 신호대기 할 때 서 있는 차들이라든지 뭐 신호등 앞에 서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인도를 걸어가시는 분들도 한 분씩 거의 쳐다봅니다. 저는 좀 낯가리는 성격이라 이 창문을 잘 못 열어요. 답답해도 누가 쳐다보면 눈 마주칠까봐 창문을 잘 못 엽니다. 그런 점은 좀 불편해요. 그래서인지 하차감이라고 하나요? 차에서 내리면 진짜 사람들이 많이 쳐다봐요. 그런 관심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차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랑은 좀 그런 부분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경우에는 그 윈도우가 앞좌석 1열은 내려가는 거는 오토지만 올리는 건 4개 다 수동입니다.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2열은 내려가는 것도 오토가 아니라 누르고 있어 줘야 됩니다. 그런 좀 아날로그적인 감성 자체는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즘 버튼이나 뭐 레바로 되어 있는 이 2륜, 4륜 조절하는 장치 같은 경우에도 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한테는 마음에 들어요. 그런 약간 아날로그적인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또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애플 카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따로 거치대 없이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블루투스 연결도 굳이 할 필요 없고요. 그 핸드폰만 그냥 선에다 꽂으면 내비게이션서부터 음악까지 전부 다, 통화까지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옵션 많은 차량 좋아하잖아요. 이 차량도 저한테 필요한 옵션은 다 있어요. 하지만 뭐 통풍 시트라든지 안마 의자라든지 뭐 저는 그런 거 사실 없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노래를 많이 듣고 다니는데요. 음질 자체도 여기 스피커랑 그리고 천장에 달려있는 이 스피커들, 얘네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비트를 박아줍니다. 그래서 노래 자체가 음질이 선예도가 굉장히 깔끔한 편은 아닌데요, 소리 자체가 재밌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자체는 하나하나 다이할 것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손재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가지고 놀기 좋은 장난감 같은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래디에이터를 단순히 정의를 하자면 자동차 같지 않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약간 뭔가 놀이기구 타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장난감, RC카 조종을 그냥 차 안에서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렬하게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차의 기름값, 연비, 저는 그거를 그냥 놀이기구 시설 이용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눈비 올 때는 모르겠지만 보통 날이 어느 정도 괜찮으면은 저는 출퇴근 거리가 편도 17km 정도 되는데 왕복 한 34km죠. 저는 거의 스쿠터를 타고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뭐 출퇴근에 있어서는, 이동에 있어서는 뭐 기름값 걱정할 거 없고요. 그냥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차 타고 싶을 때 이 차를 운전하면서 얻는 만족감이 굉장히 크답니다. 자, 그래서 제 차 글래디에이터에 대한 리뷰를 함축을 해보자면, 이 차량은 연비 안 좋고 운전하기 힘들고 주차하기 불편하고 좁은 데 지나다니기 불편하며, 그리고 차 자체가 그렇게 크기에 비해서 실내 공간이 넓지 않고 승차감이 좋지 않으며 운전할 때 큰 주의를 요해야 하고 빨리 달릴 수 없으며, 그리고 또 화물차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다른 차들에 있는 옵션들, 편의 옵션들 자체가 조금은 빠지고, 그렇게 굉장히 많은 단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점점 내연기관이 없어지고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하는 이 시점에서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자연흡기 엔진. 그 자연흡기 엔진에 대한 감성 자체를 실제로 느낄 수 있는 3600cc 휘발유 6기통 자연흡기 이 엔진에 대한 매력은 엄청납니다. 악셀을 밟을 때마다 그 엔진에서 나오는 특유의 주행 질감, 그 모든 거는 자동차라는 걸 떠나서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장난감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타고 있으면 어느 길이든 못 가려는 길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탱크 같은 이 차가 저에게 주는 안정감은 저에게 큰 만족감을 안겨줬고요. 또한 외형적인 부분도 보고 있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유행을 탈 것 같지 않은 이런 각져있는 디자인의 감성은 이 차의 구입 동기로 가장 크게 작용을 했을 만큼 저는
지금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쁜 쓰레기다. 쓰레기는 아니고요. 이쁜 불편한 물건입니다. 그렇게 이 차의 리뷰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한다 글래디. 다음 리뷰는 어떤 걸로 해볼까요? 안녕,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디오스.